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미녀와 순정남이 파리올림픽 중계방송 때문에 37회는 8월 10일에나 방송될 텐데요. 오늘은 지난번 엔딩에 이어 미녀와 순정남 37회부터 마지막 회까지의 이야기 중 고필승의 생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회부터 미녀와 순정남 3부가 시작된 느낌인데요. 1부는 탑스타 박도라의 삶, 2부는 바다로 투신 후 살아난 도라가 기억을 잃고 김지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였고, 이제 기억이 돌아와 박도라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면 3부인 셈이죠. 그동안 임수양 배우의 파마머리와 검정 뿔테 안경, 그리고 거기다 충청도 사투리 연기까지 너무 맛깔나서 시트콤 보는 듯 재밌었다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덕에 일부에서 다소 지지부진하던 시청률이 지난 36회인 19.2%까지 찍었죠. 지난 회차는 비오는 산 속에서 울며 다니는 지영의 모습과 지영을 애타게 부르며 뛰어오는 필승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나 무슨 일인지 많은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37회부터는 이제 서서히 악행을 저지른 빌런들이 반성하거나 벌을 받거나 몰락하고 도라와 필승은 승승장구하는 방향으로 그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필승은 장수연이 미국 유학 중 같은 학교의 한 유학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생부 이름은 김성수, 미국 이름은 존 킴, 키 크고 잘생겼고 콜럼버스 대학 생물공학 전공으로 28세에 등산 가서 사망했다로 나왔습니다. 장수연은 아들 필승에게 생부의 사진을 건네주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고, 그리고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말했죠. 어느 날 장수연은 미국에 살고 있는 찰리 킴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미국 LA에 살고 있는 한국 이름 김영호,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분이었습니다. 김성수와 사귈 때 자신을 딸처럼 이뻐해 주셨고, 졸업을 앞둔 시점 친정이 어려웠을 땐 등록금도 내주시며 호의를 베푸셨던 고마운 분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경황 없이 한국에 돌아왔고 금방 결혼해 소식이 끊어졌었습니다. 이메일은 얼마 전 우연히 네가 당시 아이를 가졌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만일 네가 그 아이를 낳았다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수연은 지금 곧 죽음을 앞두고 소원하는 그분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고심 끝에 필승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필승아, 사실은 내 생부의 아버지께서 네 존재를 아시고 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수연은 필승의 허락을 받아 그분을 초대했고, 그분은 미국에서 손자 필승을 보러 한국에 찾아오게 됩니다. 수연은 물론 이 모든 사실을 공진택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공진택도 핏줄을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줘 장수연은 편하게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나간 장수연과 필승, 김영호는 장수연을 보자마자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때 며느리가 될 뻔해 예뻐했던 아이, 이제 35년의 세월이 흘러 남의 집 며느리가 된 아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김영호는 보기에도 깡마르고 병색이 완연해 보였습니다. 김영호는 필승을 보며 필승이라고 했니? 네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지만 바로 알아봤다. 내 아들 성수와 판박이구나. 얼마 전 네 이름을 검색해보고 네가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 PD라는 걸 알게 됐다 하면서 연신 필승의 보호를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김영호는 아들이 자식인 필승을 보니 왠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 반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김영호는 얼마 전 아들이 너무 그리워 너희가 살던 집 근처를 가보게 됐는데 우연히도 길에서 그때의 주인집 아주머니를 만났고
그 아주머니가 당시 네가 임신을 했는데 손주를 낳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혹시 해서 연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호는 수연에게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이제 나의 전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필승은 이제 한국이 낯선 김영호, 아픈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 호텔에 같이 머물기로 하고 시중을 들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호는 손주 필승을 보며 아들 김성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단다. 공부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운동도 못하는 게 없었다. 항상 우리한테 전화도 자주 하는 자상한 아들이었고 그날의 등반도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이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도 빠질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함께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필승은 자신의 생모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음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김영호는 미국 LA 집 주소를 주면서 조만간 꼭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현재 와이프가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으니 더 나빠지기 전에 꼭 네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필승은 가겠다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필승은 도라를 불러 김용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곧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곧 결혼해서 안 그래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계획도 있었는데 연말에 결혼 후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김용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한편 공진택은 장수연에게 김용호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는데요. 자신이 찾아뵙는 것도 우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공진택은 장수연이 지금까지 자신을 속이고 산 것에 대해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간 과거이고 장수연이 필승에 대한 마음은 자신이 마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진택은 그분이 말기암으로 곧 돌아가신다는 말에 그래도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먹고 호텔로 장수연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분은 공진택이라고 했나? 찾아와줘 고맙네. 김영호는 장수연을 가르치며 이 아이는 내가 딸처럼 여기는 애였네. 잘 부탁하네. 자네를 보니 안심이 되네. 공진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는 그분 앞에서 네 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공진택은 호텔을 나오면서 아들 잃은 그분보다 내가 더 슬프랴. 이미 저 세상 간 분과 시기 질투로 싸우는 자신이 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수, 그래 내가 당신 목까지 장수연을 사랑하면서 필승도 내 아들처럼 잘 돌보고 살겠으니 걱정하지 마. 하늘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필승은 떠나는 김용호를 보며 곧 돌아와 결혼해서 찾아뵙겠다고 하고 결혼 후 미국에서 2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오겠다는 말에 선영도 수연도 모두 필승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엄청 늘어난 필승,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에 계신 생부의 가족, 자신을 낳아주신 엄마와 그 가족, 자신을 길러주신 엄마와 그 가족,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도란의 가족까지 필승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든 가족들을 마음에 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결말로 가고 있는 미녀와 순정남, 우리의 주인공 필승과 도라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